여기가 정말 한국이 맞다고? 여기 한국에 35년 만에 방문한 영국 남성이 눈이 휘둥그레지고 소리 지르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나 놀라고 있을까요? 오늘도 감동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영상 수익은 주변 불우이웃의 후원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제임스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운동지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엔 체조선수 활동을 하며 1988년에 서울올림픽도 출전한 경험이 있죠. 아쉽게도 세계의 문턱이 너무나도 높았기에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올림픽 출전만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출전을 준비하며 한국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갔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왔었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30여 년 만에 한강의 기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일궈냈고 결국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멋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하여튼 약 한 달 전 35년 만에 한국에 재방문을 했고 그 여행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여행 온 이유는 어린 시절 동네에서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 윌리엄이 한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해왔었고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살고 있어서 오랜 친구 윌리엄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죠. 매번 윌리엄이 영국으로 와서 만나왔었는데 이번엔 제가 3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여 만나기로 했던 거죠. 그를 만난 지도 오래되어서 상당히 기대됐었습니다. 저와 윌리엄은 올림픽 경기장과 광장시장 그리고 서울의 명소 몇 군데를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행 코스가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설렜습니다. 35년 전 세계 무대에서의 벅찬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았고 모든 경기를 다 마친 후 한국의 길거리 음식들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 당시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 다시 먹고 싶다고 가끔 생각해왔죠. 어찌됐든 윌리엄과 여행에 대해 결정을 마치고 저는 영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앞으로 받을 충격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과거에 방문했을 때엔 김포공항으로 입국을 했었는데 2001년에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되고 주로 인천으로 입국을 한다고 하더군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다리가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착륙할 때 창문으로 본 인천공항의 모습은 예전 김포공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규모여서 저는 압도되었죠. 게다가 입국을 위해 공항 내부로 들어가 보니 최신식의 시설이 저를 반겨주었고 다양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공항을 보며 넋을 놓고 있자 마중을 나온 윌리엄이 절 보고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제가 오지 않은 긴 시간 동안 한국은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고 발전했다며 앞으로 놀랄 일이 너무나도 많을 거라고 경고를 해주더군요. 저는 아무리 이렇게 발전한 나라더라도 영국보단 덜하겠지라는 본심을 숨기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기 위해 공항 밖으로 나가려 하자 윌리엄이 제 팔을 잡으며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영국 런던의 히스로 익스프레스와 비슷한 지하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윌리엄의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공항 내부에 연결된 공항철도라는 것을 타러 간다고 하더군요. 지하철 개찰구에 다와가자 그는 웬 카드를 저에게 쥐어줬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기 위한 카드인데 이 카드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가격도 2파운드 정도로 저렴하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히스로 익스프레스 하나만 타더라고 25파운드나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2파운드로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하니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개찰구에서 찍힌 금액을 인터넷으로 환율을 계산해 보니 2파운드도 안 되는 사실에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탑승한 지하철 내부는 영국과 너무나도 상반되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런던의 지하철은 역사가 오래돼서 그런지 위생적이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정말 깔끔한 시설을 유지하고 있더군요. 게다가 와이파이도 되더라니까요. 계속된 충격의 둔기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기분에 휩싸여 있는데 윌리엄이 환승을 해야 한다며 내리라고 하더군요. 다른 열차를 타러 가는데 아까 줬던 카드만 찍으면 소액이 추가로 결제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검색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찍히는 모습을 보고 윌리엄의 말이 맞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렇게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서울 곳곳을 갈 수 있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지하철을 통해 광장시장 부근역에 도착했습니다. 걸어가는 도중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신기한 광경을 포착했습니다.
횡단보도에 신호가 초록불이 되자 신호등에서 삐삐빅 하는 소리가 막 울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 소리가 나는 건지 깜짝 놀랐습니다. 윌리엄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초록불이 되면 소리가 나는 음향신호기라고 하더군요. 영국에서도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었던 것 같은데 소리가 달라서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광장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은 한국의 전통 음식을 포함하여 골동품, 소품, 공예품 등 다양한 물건들을 파는 곳이더라고요. 저희는 점심 식사를 하지 않았던 터라 일단 허기진 배부터 채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먹자 골목에서 떡볶이, 순대, 만두를 시켜 먹었습니다. 떡볶이는 약간 매콤했지만 중독성이 엄청나서 계속 먹게 되더군요. 어찌됐든 대충 배를 채우고 한국의 물건들을 구경하려는 찰나 제 시선을 끈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35년 전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던 호떡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건물에서 팔지 않고 수레바퀴 같은 곳에서 호떡을 팔았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호떡을 보자마자 바로 한 개를 주문했습니다. 한 입 베어문 순간 호떡 안의 꿀이 제 입안으로 들어옴과 동시에 과거 기억이 떠오르며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윌리엄은 당황하며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올림픽 경기를 마치고 먹었던 호떡이 너무나도 맛있었고 그때의 기억과 추억이 너무나도 그리운 마음에 눈물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느라 자극적인 음식들은 최대한 피했었는데 경기를 모두 마치고 먹은 호떡은 그야말로 천상의 맛으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옛 추억을 회상하며 저는 호떡을 2개 더 먹었습니다. 또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호떡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인 아주머니의 행동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왼 소쿠리를 가리키더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자 윌리엄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소쿠리에 넣더군요. 소쿠리를 보니 딱히 안전장치 같은 것도 없어 보였고 누구든 나쁜 마음을 먹으면 돈을 가져갈 수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주인 아주머니가 처음 본 외국인들을 믿는다는 점이 너무나도 흥미로웠고 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한국은 원래 이렇고 관광 온 다른 외국인들도 모두 놀라다가 돈을 지불하고 별일 없이 갔다고 하더군요. 윌리엄도 한국인들은 남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며 아주머니의 설명을 보태주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문화가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영국에선 눈 깜빡하면 소매치기를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탁 트인 공간에서도 서로를 믿는 사람들이라니 한국인들이 조금 더 멋지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배를 채운 후 다른 물건들도 구경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서 일어나 버렸죠. 과일과 채소를 파는 가게였는데 가게 주인은 꾸벅꾸벅 졸고 있고 가게에 온 손님은 마치 가게 주인인 것처럼 필요한 물건들을 서슴없이 챙기더군요. 저는 물건들을 훔치고 도망갈까 조마조마했습니다만 물건들을 챙긴 손님은 가게 주인을 부르며 깨우더라고요. 계산하려는 물건들을 눈으로 대충 쓱 훑어본 가게 주인은 물건의 값을 불렀고 손님도 쿨하게 지불하고 나가더라고요. 가게 주인과 손님의 행동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아까 돈을 넣는 소쿠리를 보고 와서 한국인이라면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광장시장을 구경한 우리는 해가 질 무렵 윌리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낮에는 보지 못했는데 밤에 보니 너무나도 신기해서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서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바닥에 신호등의 색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겠어요? 윌리엄은 이를 바닥 신호등이라고 부르며 서울 곳곳에 설치되어 직관적으로 신호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군요. 최근 들어 스마트폰을 하며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닥 쪽을 보더라도 신호를 바로 알 수 있게 횡단보도 입구 보행자 통로 바닥에 LED 전구를 매립하여 만들었다고 설명해줬습니다. 사실 영국에서도 시범적으로 바닥 신호등을 설치한 곳이 있다고만 뉴스로만 접했었지 실제로 한국에서 먼저 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무단횡단과 부주의에 의한 사고율을 많이 낮출 수 있을 거라 생각 들었고 영국도 빨리 많은 곳에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집에 가기 전에 마트에 들러서 먹을거리와 며칠 동안 필요한 물품들을 잔뜩 샀습니다. 윌리엄의 집은 서울이었지만 꽤나 후미진 골목에 있더군요. 하지만 한국의 골목들은 아주 가로등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어디든 환했습니다. 어쨌든 윌리엄의 집에 도착하여 잘 준비를 마치고 자기 전 맥주 한잔 하려는데 제 휴대폰 배터리가 없는 겁니다.
윌리엄은 삼성 핸드폰을 사용하고 저는 애플 핸드폰을 사용해서 휴대폰 충전기가 달랐죠. 시간이 늦어 중심 상가에 가기엔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자 윌리엄은 본인이 다녀오겠다고 쉬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간 지 10분도 되지 않아 충전기를 사오더군요. 집 근처 조그마한 편의점에서 핸드폰 충전기를 판매하고 있어서 금방 다녀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밤 늦게 사람들도 잘 안 다니는 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닐 수 있는 치안에도 놀랐고 규모가 작은 편의점에서 핸드폰 충전기를 파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신기하고 놀랄만한 일투성이네요. 윌리엄은 마트에서 사온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김치는 살짝 매웠지만 라면과 김치를 같이 먹으니까 별미더라군요. 맥주를 부르는 맛이었고 우리는 맛있게 먹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우리는 버스를 타고 올림픽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전날 말했듯이 버스 또한 대중교통으로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승차료를 저렴히 운영을 하는데도 위생 수준은 영국보다 높았던 것으로 기억나네요. 그렇게 올림픽 경기장 근처에 도착하여 우선 배를 채우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윌리엄은 한국에서 즐겨 먹는 보양식인 삼계탕이라는 음식을 시켰는데 저는 처음 보는 음식이었습니다. 닭으로 만든 음식인데 생김새가 하얀 게 맛이 전혀 예상이 안 됐습니다. 윌리엄은 삼계탕이 건강에 매우 좋고 체력 회복에 으뜸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충격적인 비주얼에 살짝 걱정되었지만 한 입 먹는 순간 제 걱정은 눈 녹듯 녹아버렸죠. 부드러운 닭고기의 식감이 우선 좋았고 뜨끈한 국물이 입안 가득 채우니 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극적이진 않았지만 맛보자마자 윌리엄이 말한 대로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이란 게 느껴졌습니다. 부끄러운 사실을 고백하자면 사실 영국은 음식이 맛없기로 유명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관광객용 음식과 숨겨진 맛집을 다녀온 사람들에 의해 맛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식당은 맛이 없고 금액도 터무니없이 비싸죠. 영국 식당과 상반된 모습을 보고 한국의 외식업 또한 부러워졌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올림픽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너무나도 아쉽게도 서울 올림픽 경기장은 올해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더군요. 1년이라도 빨리 왔더라면 경기장 곳곳을 돌아보며 옛 추억을 되새길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아쉬운 마음에 눈물이 글썽이는 저를 보고는 윌리엄은 또 숙연해졌습니다.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우리는 다른 관광지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 이후 여행도 윌리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요새 제가 운동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한국 여행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래에서 살고 있는 것 같고 한국인의 정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한국의 음식들은 하나같이 다 맛있다고 말이죠. 조만간 윌리엄을 보러 한국에 다시 방문해야겠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음식들을 더 먹고 싶거든요.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